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패밀리펀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조카 조범동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조범동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률 위반, 횡령, 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조범동 씨로부터 어떤 특이한 진술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찰은 조범동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라 그랬죠. 법원이 얼마 전에는 웰스 CNT 대표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는 체포영장이 미리 발부된 점으로 봐서 법원에서도 조범동 씨의 체포에 대해서는 그럴 상당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조범동 씨는 곧바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조범동 씨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이상훈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때 전체 혐의를 다 적은 게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돈을 빼돌린 횡령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일부 체포영장을 받았고, 조국 패밀리펀드,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범동 씨는 조국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튀어버렸던데, 해외로 출국했다가 이후 귀국하지 않고 뺑뺑이 돌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지, 검찰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또는 돈이 떨어졌는지. 근데 돈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은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20억 원을 주식담보대출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외국으로 튀었거든요. 20억 원이라는 거금을 다 가지고 나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일부 가지고 갔다가 돈이 떨어져서 들어온 건지, 또는 조국 일가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에 대한 쉴드를 쳐라, 더 이상 네가 외국에서 뺑뺑이 돌다 보면은 내가 곤란하다, 이런 딜이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분명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조범동 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간다 뭐 이런 뉴스를 흘렸죠. 흘리고 뭐 심지어는 괌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인천공항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검찰에 물어봤더니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확인 안 해주겠다 하고 피의사실 공표제에 대해서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국 패밀리펀드, 즉 가족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범동 씨는 이번 체포로 조국 패밀리펀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체포됐다고 해서 바로 진술을 100% 다 해줄지 이거는 모르기 때문에 속도를 낸다,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속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법원이 지난 11일 조국 펀드 운용사,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몽땅 기각해버렸는데 그 기각 사유가 이 사람들이 주범이 아니다 라는 이유가 바로 영장 기각 사유였거든요. 그런데 주범이 잡혀버렸으니까, 주범이 체포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법원도 더 이상 쉴드 쳐주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웰스 CNT 최태식 대표 등에 대한 영장 청구, 검찰의 영장 청구는 구속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이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즉 진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증거 수집도 이루어졌다, 또 범행에서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이런 역할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기각 사유를 들었죠.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두 사람 모두 범행의 주범으로 보기로 힘들고 자백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안 한다, 이거였거든요. 자백했다, 자백한 사람을 더 갖다 놓을 필요가 뭐 있노. 그런데 여기서 주범이 잡혔으면 이 자백의 신빙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부터는 문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최태식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 오촌조카 조범동이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바로 조범동이가 귀국해가 체포됨으로써 이게 억울함인지 아닌지도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범동 씨의 체포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국 패밀리 사모펀드인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투자경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웰스 CNT 사이 부당한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집중 추궁하면 바로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부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부르느냐 마느냐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아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경심 교수를 부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조범동이가 체포가 돼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진술을 더 들어보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고 정경심 교수를 부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아마도 정경심 교수는 며칠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벌어봤자 숨가쁜 시간이 되겠죠. 왜냐하면 조범동 씨가 지금부터는 통화도 안 되고 검찰에 딱 갇혀버리면은 이제부터 아무런 외부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안 되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 토론, 협의, 합의 이런 게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본격 소환하면 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실체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블루코어 펀드는 2017년 8월 이때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조국의 부인과 차녀, 처남가족 등 6명이 출자한 펀드 납입금 14억 원의 대부분인 1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웰스 CNT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매출은 17억 6천만 원에서 이듬해 30억 6천만 원으로 74%나 껑청 뛰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조국의 패밀리가 일가족이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해당 펀드에 투자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의혹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해당되는 거겠죠. 조국 측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범동 씨에게 블루코어 펀드를 권유를 받아서 투자했을 뿐이고 투자처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이건 블라인드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발을 빼고 나갔죠. 그동안 검찰은 웰스 CNT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주변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국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웰스 CNT에 투자된 조국 가족의 투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웰스 CNT에 투자를 해놓고 도로 돈 다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도로 돈 다 빼왔으니까 투자해가지고 지분만 올려놓고는 돈은 다 빼와가지고 다른 데 또 투자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여기 한번 줬다 뺏어오고 저기 한번 줬다 뺏어오고 저기 한번 줬다 뺏어오고 이렇게 팽글팽글 돌림으로써 신매덕 가지고 수백억의 투자 효과를 올리는 그런 파렴치한 수법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 계속 피의사실 유포죄, 피의사실 공표죄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연휴 중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처럼 일단은 말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일단 조범동 씨의 체포로 좀 기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비상장사죠. 그걸 WFM과 연결을 해서 WFM과 합병을 한 뒤에 이게 이렇게 되면 우회상장이 셈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우회상장을 하면서 웰스 CNT의 자본가치를 확 부풀려 가지고 WFM에 우회상장하면서 이때 떼돈을 거머쥘 그런 기획을 세웠었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2017년 8월 블루코어 펀드로 웰스 CNT를,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펀드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어 밸류업 1호를 통해서 2차 전지 업체 WFM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WFM이 원래는 교육사업 하던 그런 상장사였습니다. 교육사업 상장사를 최첨단 산업인 2차 전지 회사로 둔갑시킨 다음에 웰스 CNT의 자본가치를 튀겨서 WFM에 편입시켜서 우회상장해서 떼돈을 거머쥐겠다. 웰스 CNT는 2016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설립되기 전부터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수주 계획을 세운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범동 씨의 진술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부를 겁니다. 이듬해 9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 업무 위임, 위탁 계획을 맺은 P사와 이 PNP사죠. P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뭐 와이파이에 대해서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들어간 기술이 바로 화웨이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 6천억, 중국 자본 6천억에 대한 의혹이 지금까지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6천억 말만 해놓고 투자는 안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기술이 화웨이 기술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화웨이 기술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6천억의 행방도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에 대해서 아직 의혹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국의 부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일정도 일단 연휴는 넘기겠지만은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 직원 김모 씨가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기업 WFM의 투자 가치를 묻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가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 김모 씨, 즉 자기 자신의 자산 관리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에게 WFM에 대해서 이미 다 물어보고 상의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WFM에서 빠져나가기 힘든 정황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황만 가지고 영장 청구나 또는 재판에 유리한 입장을 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범동 씨의 귀국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런 셈이 되는 거죠. 물론 조범동 씨가 입을 꽉 다물어 버리면은 앞으로도 수사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조범동 씨 붙잡아 놓고 아무 진술도 못 받아내면 조범동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묵비권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거든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입을 깍 다물어 버리고 어금니를 깍 다물어 버리면은 이게 또 상당 기간 공전될 우려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직원에 의해서 나온 증언은 자기 집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진술도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과 조범동이한테서 나오는 진술과 일치할 때는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발 뺄 데가 더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진술이 조범동이를 압박하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조범동 씨가 양니빨을 본드로 확 발라버리면 그때는 곤란해집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는 2017년 8월 10억 5천만 원을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WFM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죠.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서 투자처를 비롯한 운용 구조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의심이 확 가죠. 그냥 제기되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이 의심이 또 조범동 씨를 통해서 확인되면은 조국과 정경심 교수는 빠져나갈 데가 더 없어집니다. 그동안 조국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 조국은 자기 아내인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투자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전혀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계속 앵무새처럼 외워왔죠. 되풀이해왔죠. 그러나 정경심 교수가 이번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교체를 하게 됐다면 증거인멸,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3가지 구속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세 번째가 10년 이상의 형이 예상될 때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가지 중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의 신병 처리가 확실해지게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조국을 직접 올가면은 그 정도의 수사 진척이 나오느냐는 것은 오늘 내일 사이 지금 검찰한테는 3가지 아주 중요 포인트 수사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에서 가져왔다는, 집에서 교체했다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지금 빨리 돼야 되고요.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은 끝났고 포렌식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건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전에 방송할 때는 일주일쯤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났으니까 이제 한 3, 4, 5일이면 이 분석이 끝날 겁니다. 두 번째는 조범동에 대한 수사, 세 번째는 정경심 소환입니다. 증거인멸 정황을 둘러싸고 조국도 논란에 지금 휘말려가 엉망진창이죠. 한국투자증권 김 씨는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국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말이 현재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첨예한 양측의 대립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 이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필리핀에 있다가 느닷없이 인천공항에 나타난 것에 대한 배경부터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분명히 필리핀에 있었다가 베트남으로 간다 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괌에서도 발견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느닷없이 인천공항에 연휴기간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조범동 씨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서초동 검찰청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는데 상황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또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